삼수를 결심한 시기는 두 번째 수능이 끝나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였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하면 당연히 입결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재수까지 했으면 이미 제가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고민을 조금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가 계속 의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제 꿈을 이루는 게 더 나이보다는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결국에는 삼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재수 때나 현역 때하고 제가 가장 달라진 점은 공부하는 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건 것 같아요. 그저 시키는 것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를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재수 때와는 달리 항상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또 효율적이지는 않은지, 아니면 더 정직한 길은 없는지 계속 고민했어요. 삼수를 기숙학원에서 하는 거는 이미 마음먹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투스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인분들께도 많이 긍정적인 말을 들은 바가 있어서 조금 더 절박하게 공부하려고 강남 하이퍼 의대관을 선택했어요.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건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셨어요. 공부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라는 게 제 삼수 컨셉이었는데, 그 컨셉에 맞게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어떤 길이 옳은지 그 길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셨고요. 선생님들의 방식을 보고 배우고 저한테 맞게 바꾸면서 더욱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슬럼프가 왔던 시기는 10월 수능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10월에 본 마지막 이투스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굉장히 크게 망쳤어요. 다른 과목을 꽤나 잘 봤는데 그게 위안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점수였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며칠 정도를 수능에서도 이렇게 되면 어쩌지? 하고 좀 두려워서 좀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항상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저한테 던져주셨고, 저 스스로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가 그런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금방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조언, 제가 삼수 때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단순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역시도 단순 노동이 아니어야 해요. 반복해서 문제를 풀거나 오답 노트를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는 모두가 하는 그런 일들을 당연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본적인 것이라도 왜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공부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고민하시고 실험하시고 그걸 적용하세요. 수능 전까지 자신의 공부법을 점점 완벽하게 다져나가면 분명 더 나아진 모습으로 수능 시험지를 맞이하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수능 과정에서 모든 공부는 기출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요. 기본적인 개념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와 개념을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념과 병행할 때 가장 좋은 문제는 무조건 기출이에요. 기출이 제일 중요하고 EBS를 반드시 한 번씩은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저의 공부법은 이퀄 기출 분석법이 돼요. 이번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웠으니까 국어에 대해서 고민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국어의 경우에는 제가 가장 덕을 많이 본 것은 정답이 정답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연습이었어요. 이 방법은 국어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실행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저는 6월 평가원 전까지 선지에서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찾는 데 꽤 오랜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을 문제가 아닌 지문을 분석하는 데 사용했었어요. 지문을 먼저 꼼꼼하게 분석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면 문제를 푸는 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비문학의 경우에는 실제로 글을 읽는 시간이 문제 푸는 시간이 한 서너 배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고민하지 않고 정답이 정답인 이유만 찾으면서 넘어갔어요. 이런 저만의 연습이 평가원이 만드는 정답의 흐름을 잡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학은 기출을 분석할 때를 말하는 건데요. 먼저 풀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습관을 먼저 들였어요. 제가 왜냐하면 기출을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저희 풀이를 돌이켜야 하는데 그때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때의 정확한 느낌을 기억해내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풀어보고는 돌아와서 딱 두 가지를 실행했어요.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풀 때였어요. 문제의 옆에 공간을 하나 만들고 이 문제를 풀 때라고 적은 다음에 만약에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 제가 어떻게 대했을 것인지를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상 노트였어요. 문제를 풀면서 핵심적이었던 발상이나 아니면 제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공식 또는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그냥 수학에 관해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펼쳐보면서 오답 노트의 대용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학습법을 이용해서 저는 기출의 흐름을 잡는 걸 계속 연습했어요. 일단 제 선택 과목은 화학 1하고 지구화학 1이었어요. 화학의 경우에는 기출은 물론이고 다른 종류의 사설 문제들도 포함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제가 접해서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몸에 경험시키는 것에 주력했어요. 틀렸을 때에는 어떤 부분이 저를 헷갈리게 했는지를 따로따로 적고 해당 단원의 학습량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단순히 문제를 덜 풀어봐서 경험이 부족했던 건가를 많이 고민했어요.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서 몸에서 암기 사항이라든가 그때 문제에 나오는 숫자들이라든가 이런 조합들을 기억나게 하는 게 화학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구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인강의 많은 부분을 좀 의지했어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꼼꼼하게 개념들을 보려면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께 조금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투스에 계신 오지훈 선생님 강의를 한 강도 빠짐없이 전부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알고 있는 부분은 복습하면서 동시에 선생님 교재를 통해서 부족한 문제량도 채웠어요. 암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기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성실함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1학기 때, 첫 학기죠. 이때는 공부를 할 때 자신만의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페이스를 좀 조절해 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초반에 열심히 달려가지고 달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태하기 시작해서 끝까지 스퍼트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 위험해요. 뒤에 달려야 된다 그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학기 때에는 6월 평가원을 거치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요. 동시에 여름 휴가 전에 되게 긴 시간 동안 휴가를 못 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마찬가지로 체력 유지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공부하실 때 공부 전략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공부 전략에 관해서도 선생님들과 상담해 보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학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하던 루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세요. 그런데 수능이 계속 다가온다는 압박감이 여러분을 덮칠 거예요. 이거에 익숙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보는 어쩌면 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러면 누구나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이거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겨낼 수도 없어요. 이 압박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보는 법을 익히시는 거예요. 극한의 압박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실력을 내는 훈련을 해주세요. 결국 수능 시험이란 건 한 번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요.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실력보다 시험을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시험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력보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꼼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시간에 실력을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실력보다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법을 고민해달라고 말한 게 바로 이 맥락이에요. 먼저 달리기 전에 앞을 바라보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